여러분, 잠깐만요. 정말 중요한 소식이에요. 혹시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통장 하나라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내용을 들으셔야 해요. 새 정부가 공식 발표한 충격적인 소식이 있어요. 49년 동안, 거의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농협과 신협의 특별 혜택이 드디어 막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통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상해 보세요. 지금까지 농협이나 새마을금고에 돈을 넣으면 세금을 거의 안 냈잖아요. 그 달콤했던 혜택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1년에 수십만 원씩 더 내야 할 수도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게 내년부터 바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세금이 늘어나기 시작해서 2028년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거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든든한 재정 상담사입니다. 오늘 정말 급하게 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혹시 설마 내가 해당될까? 하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천만에요. 연금 받고 계시거나 부동산 임대료 받고 계시다면, 아니면 다른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충분히 해당될 수 있어요. 연간 소득이 5천만 원만 넘어도 바로 대상이거든요. 우리 세대에게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는 참 친숙한 곳이죠. 동네 농협에 가서 직원분과 인사도 나누고 예금도 넣고 빼고 하면서 정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특별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평소에 이용하던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에 큰 변화가 생긴다는 소식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또 무슨 복잡한 규정 바뀌는 건가 싶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이게 정말 우리 호주머니와 직결된 중요한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50대 이후부터는 돈 관리가 참 중요해지죠. 젊을 때야 벌어서 쓰고 또 벌면 되었지만 이제는 모아둔 돈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기니까요. 그래서 예금 이자 하나하나도 소중하고 세금 한 푼이라도 덜 내면 그만큼 우리 생활비에 보탬이 되잖아요. 제 친구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올해 65세가 된 김 선생님인데 30년 동안 농협에만 예금을 넣어오셨어요. 농협이 뭐니 뭐니 해도 믿을 만하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이 소식을 알려드렸더니 처음엔 에이, 설마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차근차근 설명을 들으시고 나니 아이고,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시면서 걱정이 되신다고 하더군요. 사실 이런 금융정책 변화는 언론에서도 복잡하게 설명해서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전문 용어도 많이 나오고 숫자도 복잡하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최대한 쉽고 친근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번 변화가 왜 49년 만의 대형 사건인지 궁금하시죠? 1976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반세기 동안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는 특별한 혜택을 받아왔어요. 바로 세금 면제 혜택이었죠. 우리가 이런 곳에 예금을 넣으면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거든요. 일반 시중은행 예금 이자는 15.4%의 세금을 떼가는데 농협이나 신협은 그런 게 없었으니까 실제로 받는 이자가 더 많았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1년 정기예금에 1,000만 원을 넣었다고 해봅시다. 시중은행 이자가 3%라면 1년 후에 30만 원의 이자를 받게 되는데 여기서 세금 15.4%인 4만 6천 원 정도를 떼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받는 건 25만 4천 원 정도예요. 하지만 농협이나 신협에 같은 조건으로 넣었다면 세금을 떼지 않으니까 30만 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었어요. 차이가 거의 5만 원 가까이 나는 거죠. 1,000만 원으로도 이 정도 차이가 나니까 더 많은 돈을 넣어두신 분들은 그 혜택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혜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2025년부터는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도 다른 은행들과 똑같이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죠. 정부에서 세제를 개편하면서 결정한 일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그럼 우리만 손해네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분명히 지금까지 받던 혜택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게 마냥 나쁜 일만은 아니에요. 정부에서 이런 결정을 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공정성이에요. 같은 예금인데 어떤 금융기관에 넣느냐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는 게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거예요. 세금 혜택 때문에 농협이나 신협에만 예금이 몰리면 다른 금융기관들은 더 좋은 서비스를 개발할 동기가 줄어들거든요. 하지만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건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거죠.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시간 동안 그 해답을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거든요. 이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저는 항상 생각해요. 위기는 곧 기회다라고요. 지금까지는 세금 혜택 때문에 농협이나 신협만 선택했다면 이제는 정말로 좋은 조건을 찾아서 예금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금리가 더 높은 곳도 있을 수 있고 서비스가 더 좋은 곳도 있을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런 변화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는 건 큰 차이가 있어요. 미리 알면 대비할 시간이 있지만 늦게 알면 이미 손해를 본 다음이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경제가 쉽지 않잖아요. 물가는 오르고 이자는 예전만큼 높지 않고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하고요. 그래서 더욱더 똑똑하게 돈을 관리해야 해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먼저는 이번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는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장기적으로 어떻게 준비해 나가면 좋을지 조언을 드릴 예정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고 극복해 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번 일도 충분히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변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변화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잠깐 타임머신을 타고 197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청바지는 펑퍼짐했고 디스코가 대세였던 시절이죠. 우리나라는 아직 농업 중심 사회였고 정부는 농민들과 어민들 그리고 서민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같은 상호금융기관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 거예요. 바로 비과세 혜택이었습니다. 이 혜택이 어떤 거였냐면요.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같은 곳에 예금 3천만 원, 출자금 2천만 원에서 총 5천만 원까지 넣으면 이자에 붙는 세금이 거의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돈 버는 마법이었던 거죠. 일반 시중은행은 어땠냐고요? 이자에서 소득세 14%와 농어촌 특별세 1.4%에서 총 15.4%를 떼어갔어요. 하지만 상호금융기관은 농어촌 특별세 1.4%만 냈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드릴게요. 1년에 이자로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해봅시다. 일반 은행에서는 15만 4천 원을 세금으로 떼어가니까 실제로 받는 건 84만 6천 원이에요. 하지만 농협이나 신협에서는 고작 1만 4천 원만 떼어가니까 98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무려 14만 원이나 더 챙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런 곳에 돈을 맡기기 시작한 게 당연하잖아요. 게다가 가입도 정말 간단했어요. 몇만 원만 출자하면 준조합원 자격을 받을 수 있었고, 그러면 바로 이 비과세 혜택이 따라왔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원래 이 제도는 농민과 서민을 돕기 위한 거였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의사, 변호사, 고소득자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조사 결과를 보면 비과세 예금의 80%에서 90%가 이런 준조합원들의 돈이었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건 원래 취지와 완전히 다르잖아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서민을 도우려고 만든 제도가 오히려 고소득자들의 세금 회피 수단이 된 거니까요. 그래서 2025년 정부가 드디어 큰 결단을 내렸어요. 49년 동안 이어져 온 이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한 거죠. 새로운 규정의 핵심은 간단해요. 진짜 농민이나 어민은 그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연봉이 5천만 원을 넘는 준조합원들은 이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적용되는데요. 2026년부터 이자 소득의 5%의 세금을 매기기 시작해요.
2027년에는 9%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2028년이 되면 고소득자의 비과세 혜택은 완전히 끝이에요. 진짜 농민이나 소득이 낮은 분들은 2028년까지 안전하지만 나머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 드릴게요. 5천만 원을 새마을금고에 넣고 연 3%의 이자를 받는다면 1년에 이자가 150만 원 나와요. 지금은 여기서 농어촌 특별세 1.4%인 2만 1,000원만 세금으로 내면 돼요. 하지만 연봉 5천만 원을 넘는 분이라면 2026년부터는 5%인 7만 5천 원을 내야 하고 2027년에는 9%인 13만 5천 원을 내야 해요. 지금보다 세금이 6배 넘게 뛰는 거죠. 물론 여전히 일반 은행의 15.4%보다는 낮지만 그 세금 거의 없던 황금 시대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왜 정부가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정부는 공평함을 외치고 있어요. 원래 농민과 서민을 위한 제도가 고소득자들의 세금 회피 수단이 됐으니 이걸 바로잡겠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변화는 단순한 세금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통장과 상호금융기관의 미래가 걸려있는 대형 이슈예요. 자, 이 변화가 왜 그렇게 큰일이냐고요?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여러분의 호주머니와 바로 직결된 문제예요. 지금까지 농협이나 신협을 선택한 이유가 뭐였나요? 세금도 적게 내고 이자율도 괜찮아서 실질 수익이 짭짤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2027년에 세금이 9%가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가 3.5% 이자를 주고 일반 은행이 3% 이자를 준다고 해봅시다. 세금 9%를 떼고 나면 새마을금고의 매력이 확 떨어질 수 있어요. 벌써부터 은행으로 갈아탈까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둘째, 상호금융기관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이런 기관들은 여러분이 맡긴 예금으로 농민들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면 최대 50조 원의 예금이 빠져나갈 거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돈이 빠지면 대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지역사회도 타격을 받게 되죠. 게다가 그동안 세금 덜 내고 친근한 동네 금고 이런 이미지도 퇴색될 거예요. 마치 동네 맛집이 갑자기 비싸져서 손님들이 프랜차이즈로 옮겨가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던 그 동네 금고가 갑자기 평범한 은행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금융 판도가 바뀌는 대형 이벤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해야 할까요? 이제 실전입니다. 첫째, 내가 과세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연봉이 5천만 원을 넘으면 세금을 피할 수 없으니까 미리 준비해야 해요. 둘째, 금리만 보지 말고 세후 수익률을 계산해 보세요. 요즘은 토스나 카카오뱅크 같은 앱에서 쉽게 금리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요. 셋째, 2027년 세율 9%까지 아직 2년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저축 전략을 다시 짜야 해요. ISA나 ETF, 부동산 펀드 같은 대안도 검토해 보시고요. 제 주변에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올해 63세인데 지난달에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30년 넘게 농협만 믿고 써왔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같이 계산해 봤더니 박 선생님은 연금도 있고 부동산 임대 소득도 있어서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을 넘더라고요. 그럼 세금을 피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다행히 미리 알게 됐으니까 2년 동안 차근차근 포트폴리오를 바꿔가기로 했어요. 일부는 여전히 농협에 두고 일부는 금리가 좋은 인터넷 은행으로 옮기고 또 일부는 연금저축 같은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으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수익성도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겁낼 필요 없어요. 이런 변화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예요. 여러분이 돈을 더 똑똑하게 굴릴 수 있는 기회인 거죠. 변화에 앞서가는 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알찬 시간이었죠? 49년간 이어져 온 상호금융의 비과세 혜택이 고소득자들에게는 막을 내리고 있다는 큰 변화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976년부터 지금까지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에 돈을 넣으면
세금을 거의 안 내도 됐어요.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이었는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이제 2026년부터 연봉 5천만 원을 넘는 분들은 단계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고 2028년에는 완전히 일반 은행과 똑같아져요. 이런 변화를 듣고 처음에는 아이고, 우리만 손해내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이건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예요. 지금까지는 세금 혜택 때문에 무작정 농협이나 신협만 선택했다면 이제는 정말로 좋은 조건을 꼼꼼히 따져서 선택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금리도 비교해보고 서비스도 살펴보고 내 생활 패턴에 맞는 곳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리고 진짜 농민이시거나 소득이 낮은 분들은 여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점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이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대로 서민들을 돕는 역할은 계속하겠다는 거니까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첫 번째, 내가 과세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연금, 임대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쳐서 연간 5천만 원을 넘는지 계산해 보시고요. 애매하면 세무사나 은행 직원분께 문의해 보는 것도 좋아요. 두 번째, 지금부터 금리 비교를 생활화하세요. 스마트폰 앱으로 쉽게 할 수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체크해 보시고요. 금리만 보지 말고 세금을 떼고 난 실제 수익률을 계산해 보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 저축을 분산해 보세요. 모든 돈을 한 곳에만 넣지 말고 여러 곳에 나누어서 넣는 거예요. 일부는 농협에, 일부는 금리가 좋은 인터넷 은행에, 또 일부는 ISA나 연금저축 같은 세제 혜택 상품에 넣는 식으로 말이에요. 네 번째,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2027년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차근차근 준비하면 돼요. 갑자기 모든 걸 옮기려고 하면 오히려 실수할 수 있거든요. 저희 동네에 사시는 최할머니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올해 72세인데 평생 농협만 이용해 오셨어요.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아이고, 나이 들어서 은행 바꾸기도 힘든데 하고 걱정하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계산해보니 할머니는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많지 않아서 과세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처럼 농협을 이용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이번 기회에 금리가 더 좋은 상품으로 갈아타시게 돼서 더 많은 이자를 받게 되셨어요. 이처럼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내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정책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경제 상황이 바뀌고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금융 환경도 계속 변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당황하지 말고 미리미리 정보를 얻고 준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아요. 요즘은 정보를 얻기도 쉽고 은행 업무도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어요. 새로운 기술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배워가시면 돼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고 적응해 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번 일도 충분히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한다고 따라하지 마시고 내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돈 관리는 평생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 번 정해놓고 끝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계속 조정해 나가야 해요. 그래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기를 바라요. 복잡하고 어려운 금융 정책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이해가 잘 되셨나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재정 상담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고 생각되시면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특히 농협이나 신협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께는 꼭 필요한 정보니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현명한 재정 관리로 더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가시길 응원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